그날 제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여학생 정말 한국에서 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스웨덴 남부 룬드라는 도시는요. 사계절 중 특히 봄이 참 예쁜 도시입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자전거 타는 청년들로 가득한 대학 캠퍼스. 그곳은 언뜻 보면 그저 평화롭고 여유로운 유럽의 풍경 같지만 그날 저는 그 캠퍼스 한복판에서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 여학생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있지?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 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냈고 또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그 한국인 유학생.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하나를 꺼내더니 강의실 앞 프로젝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단 2분 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학생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한 프랑스 학생은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자리를 떴습니다. 대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에코아트에서는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벌어졌던 한국 유학생 서지윤의 이야기. 그 낯선 캠퍼스에서 국적 하나만으로 조롱받았던 소녀가 어떻게 모두의 시선을 뒤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지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자 유럽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스웨덴의 명문 대학 룬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합격한 것도 신기한데 혼자서 이 먼 북유럽까지 유학을 온 것도 주변 사람들에겐 참 대단한 일처럼 들렸죠. 하지만 지윤이의 마음은 그렇게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공항에 내리던 날 스웨덴의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을 때 지윤은 속으로 수십 번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룸메이트도 친구도 가족도 없는 낯선 땅. 언어는 영어로 수업하지만 스웨덴어가 섞인 일상 속에서 지윤은 늘 한 템포씩 느려졌고 그게 자꾸 마음을 눌렀어요. 게다가 학기 초부터 이어진 국제문화 교류 주간 행사.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은 지윤에게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앞선 순간이었죠. 한국? BTS랑 김치밖에 모르는 애들이잖아. 그 나라 음식은 발효된 채소밖에 없다면서? 지윤은 강의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특히 같은 조였던 프랑스 유학생 클로에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죠. 우리 팀 아시아 대표는 지윤이니까 한국 음식이라도 준비해 줄 거지?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빛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돌아온 지윤은 혼자 베개를 껴안고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있는 강당. 무대 한켠엔 세계 각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학생들은 자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웨덴의 리네베리 국제대학에서 열린 세계 문화의 밤. 이날은 전통복, 음식, 공연까지 각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날이었죠. 저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사실 이 무대에 서는 건 아직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프랑스에서 온 클로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프랑스 요리는 유럽 미식의 자존심이죠. 한국 음식도 인기라던데? 그거 김치였나요? 썩힌 채소라면서요? 냄새도 꽤 독하던데. 순간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학생 몇몇은 웃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있던 노트북을 꺼냈어요. 가슴이 떨렸지만 그대로 무대 앞으로 걸어갔죠. 여러분, 한국 음식은 발효를 통해 깊은 맛을 낼 뿐입니다. 이 영상은 프랑스 셰프들이 평가한 김치에 대한 영상이에요.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영상이 흐르자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국제문화교류의 밤은 점점 무르익어갔다. 각국 학생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 인사를 하고 음식이나 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소은이 차례는 맨 마지막 순서였다. 처음엔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떨렸지만 어느새 그녀의 눈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은이는 노트북을 꺼내 무대 중앙의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단지 김치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강당 안은 조용해졌고 그녀가 틀기 시작한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그것은 프랑스 방송에서 방영된 한식에 대한 특집 다큐였다.
화면 속 프랑스 미쉐린 셰프들이 김치를 먹으며 감탄하는 모습, 서울의 전통시장 풍경, 그리고 손맛을 자랑하는 할머니들의 인터뷰.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누구도 비웃지 않았다. 그 순간 은은한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강당 안에는 조용한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내 우렁찬 박수로 이어졌다. 소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자 가장 먼저 박수를 치며 다가온 사람은 프랑스 학생 클로에였다. 학생들은 소은이를 쳐다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고 준비해온 영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죠. 갑작스러운 행동에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엔 스웨덴 현지 방송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재생되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김치를 직접 맛보며 감탄하는 모습, 한국의 식문화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깊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영상이 끝나자 소은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음식은 문화입니다. 문화를 조롱하는 건 사람을 조롱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제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정적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점차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클로에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옆에 있던 학생들도 더 이상 그녀의 농담에 웃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소은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아시아 여자애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한국 대표로 기억되었죠. 행사가 끝난 뒤 강당을 나오는 길에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은아, 너 진짜 멋있었어. 나 괜히 고개 숙였던 것 같아. 미안해. 놀랍게도 그 말은 줄리앙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늘 비아냥거리기 바빴던 그가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며칠 뒤 우리 학과에는 특별한 외부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국제문화 교류 속의 오해와 화합.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강의였고, 저는 그날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학생을 위한 세계문화교류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리게 되었어요. 스웨덴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각국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음식도 나누는 자리였죠. 저는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미리 준비해 둔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분위기를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프랑스 유학생이 갑자기 한국 음식? 썩힌 배추를 먹는 문화? 라며 웃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은 클로에였죠. 그 말에 주변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난 한번 먹어봤는데 솔직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먹겠던데. 그런 거 왜 먹는 거야? 그냥 신선한 채소를 먹으면 되지.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 보는 낯선 문화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비웃고 깎아내리는 그 태도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에 연결해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은 프랑스 미슐랭 셰프들이 한국 음식에 감탄하며 평가한 다큐였어요. 이 발효된 풍미 굉장히 복합적이네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영상을 보던 유학생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한국 음식을 조롱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클로에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솔직히 조금 미안했어. 너무 가볍게 말한 것 같아.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제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저를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죠. 한국에서는 진짜 저렇게 식사해? 그 영상에 나왔던 김치찌개 진짜 저 맛이 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줬고 그 친구들은 놀라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는 스웨덴 친구 리네아도 있었어요. 리네아는 늘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줬죠. 소은아, 너를 보면 한국이 더 궁금해져. 언제 꼭 가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문화가 궁금한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한국을 잘못 보여주진 않을까, 오해를 주진 않을까? 그런 걱정에 밤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설명도 다시 정리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교내 매점 앞에서 한 노인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내가 이 빵만 사면 된다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오히려 불편한 듯 돌아섰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가방을 열어 잔돈을 꺼내 들고 직원에게 다가갔죠. 제가 대신 드릴게요. 괜찮죠? 직원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이거 내가 갚을 순 없는데? 아니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빵 손주분과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제 주변의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어요. 리네아도 있었고 독일에서 온 루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도 배워야 해.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순간에 손 내미는 거라는 걸요. 기차역으로 돌아오는 길, 지윤이는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도왔다는 뿌듯함보다는 혹시나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역 앞 작은 공터에서 지윤이를 기다리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윤, 너 진짜 대단했어. 놀란 눈으로 돌아보니 스웨덴 친구 요한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요한이 먼저 다가와 감탄을 표한 거죠. 너 진짜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 나 솔직히 좀 감동받았어. 그렇게 말하며 요한은 어색하게 웃었고 지윤이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나는 너 같은 친구랑 같은 프로그램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라며 지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말했죠. 우리 한국에 가는 프로그램 신청했어. 지윤이랑 같이 한국 가고 싶어서. 지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직 방학 일정도 안 정해졌는데 벌써 신청을 했다고요? 아직 스케줄도 모르는데? 그러자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지윤이 같은 사람이 사는 나라라면 꼭 가보고 싶어졌거든. 그날 밤 우리는 숙소 거실에 모여 은정이, 아니 이제 지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윤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죠. 내가 한국에서 지낼 때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 그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짜야? 어떻게 병원비가 그렇게 싸? 지윤은 가볍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이 다녔던 병원의 치료비 내역을 보여줬어요.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보고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 6만 원대였어. 심지어 매일 물리치료 받아도 하루 15,000원.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올리브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그럼 나도 한국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예약 다 해놨어. 삼촌 병원인데 깔끔하고 믿을만해.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지윤에게로 쏠렸습니다. 자신의 휴가를 쪼개고 친구의 건강을 위해 먼저 준비까지 해둔 그녀의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우리는 올리브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보호대를 조심스럽게 감아주며 말했어요. 이젠 조금은 걷기 수월해질 거야. 여행 중엔 무리하지 말고 아플 땐 꼭 말해줘. 그 말에 올리브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정아, 나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 유럽에서는 이 정도 진료도 못 받고 참기만 했는데. 우리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수납하러 갔을 때 총 진료비는 66,000원입니다. 우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66만 원 아니고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긴 한국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은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온 뒤 늦은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호텔 룸서비스엔 비싼 와인과 간단한 안주뿐이었습니다. 뭐야, 밥은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은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옷 입고 나와. 내가 사줄게. 지금 밤 12시 넘었어. 괜찮아. 여기 한국이야. 우리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나섰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도 열려 있어? 사람도 많아 다들 편하게 앉아서 먹네. 은정이가 시켜준 따끈한 어묵국과 떡볶이는 그야말로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왜 이걸 이제 알았지? 한국의 심야 풍경 속에서 우리는 음식을 넘기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밤 우리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울의 명동거리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간판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소리. 그때 한 노인이 길가에서 리어카를 끌다 턱에 걸려 넘어지며 폐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정이는 망설임 없이 뛰어나갔고 우리는 당황한 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놀라운 건 주변의 낯선 한국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뛰어나와 폐지를 함께 주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양복 차림의 직장인,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말이에요. 심지어 한 여학생은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지나가는 차들을 멈춰 세우며 여기 어르신 계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모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가 묻듯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각자 SNS에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올렸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 밤 12시에 포장마차라니. 사람들이 이렇게 다정하다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친구들까지도 우리 글에 반응하며 놀라워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마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나는 진짜 사람을 배웠어. 누군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야. 그치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그 말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서울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윤이와 함께한 서울의 낮과 밤, 치킨을 먹으며 웃던 그 순간들, 그리고 아픈 친구를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 지윤이의 뒷모습. 단지 같은 학교 친구였던 지윤이는 이젠 제 마음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한국 어땠어? 진짜 그렇게 다르던가? 전 웃으며 대답했죠. 응. 달랐어. 근데 가장 달랐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그 따뜻한 마음이, 용기가, 배려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마음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어요. 지윤이는 제게 말했었죠. 작은 행동이라도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절대 작지 않은 거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멋진 말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다른 사람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금 전 결심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오늘 지윤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워. 지윤아. 네가 보여준 용기, 따뜻함 다 기억하고 있어. 나도 그런 사람이 돼볼게. 답장은 이랬습니다. 에바, 너라면 분명 될 수 있어.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말을 여기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작은 친절과 용기를 건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걸.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국적이 달라도, 말이 달라도 가슴으로 전해진 진심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다는 걸 저는 이제 믿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이야기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에코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